여의도가 이 지금 재건축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마포 일대, 영등포 일대, 이 일대가 이주 수요라든지 또 투자 수요, 일단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고만 해도 어느 정도 기대감이 나오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또 투자 수요가 몰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최근 주택 공급난을 서울의 강남권, 강남 서초구를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찬반론이 뭐 양쪽 나뉘어서 굉장히 강한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린벨트 주변에 뭐 1억대, 2억대 호가가 올라가고 있고 또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역시 어떤 그 개발의 초점, 이슈가 어디로 모이냐에 따라서 돈들이 또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정보라는 게 또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정말 그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집중을 해서 좀 뉴스라든지 이런 또 뉴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할 줄 알아야 되겠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오늘은 또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여의도의 재건축의 용적률을 높여서 주택 공급을 하자. 뭐 이런 얘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번 어떤 그 공급 대책 중에서는 새로운 내용이죠. 물론 여의도랑 용산이랑 예전에 박원순 시장이 뭐 싱가포르에 가가지고 거기서 여의도랑 용산을 통으로 개발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갑자기 여의도라든지 용산 쪽에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미 장관하고 또 협의해가지고 한국 들어와서 다시 백지화하겠다, 없는 걸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늘 얘기를 하죠. 여의도 재건축 같은 부분은 어차피 개발해야 된다. 왜냐하면 70년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들이거든요. 그게 50년 됐어요. 근데 지금 조합 설립도 안 되게 아주 그 더디게 가고 있는데, 뭐 신탁사를 선정을 해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여의도는 우리나라 특히 서울에서는 대표적인 금융회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씩 뭐 강남권으로 많이 넘어오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직장 수요가 있는 뭐 우리 서울로 치면은 강남권, 또 여의도권, 또 광화문의 그 직장인, 이 세 군데가 3도심이거든요. 그래서 개발이 되면 파급 효과는 큽니다. 부촌, 뭐 예전부터 거기도 부촌 중에 하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이슈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국토교통부 장관, 뭐 그다음에 혼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 뭐 청와대 쪽에서 경제수석, 국무조정실장 뭐 이렇게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린벨트가 유력하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뉴스들이 나오면 언론에서 어떤 언론은 이게 뭐 그린벨트가 유력하다, 그린벨트는 안 된다고 그랬다 뭐 얘기하는데, 또 그린벨트 해제가 이거는 아니다는 쪽으로 또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분위기가. 정세균 국무총리도 반대를 했고요. 또 뭐 이제 이번에 강력한 대권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뭐 이재명 경기지사, 뭐 이런 분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본인들의 지금 목소리를 높이는 건 나름대로 또 대권 주자로서 좀 중도층까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강력한 대권 주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청와대에서 국토부라든지 청와대가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점에서 볼 때는 그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고, 또 그린벨트를 계속 풀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언론사에서 계속 설문조사를 했는데 반대 여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함으로써 이 대권 후보들은 또 여론조사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린벨트 개발은 조금은 더 후보에서 밀려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가장 빠른 게 공공기관의 부지, 지금 쓰지 않는 서울에, 그 다음에 군부대 등 뭐 이런 부지들, 이런 부지가 조금은 더 쉽고 유력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
특히 뭐 공공기관 그런 부지들은 공공기관 부지들은 바로 개발만 하면 결정만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방송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속보가 지금 떴는데 문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공급하는 방향으로 지금 결정을 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하는 이 순간까지도 새로운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린벨트는 역시나 안 되는 쪽이 맞겠다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린벨트에 올인해서 전 재산을 투자해도 되느냐 뭐 최근에 이런 문의도 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결정되지 않은 거 가지고 뭐 5천만 원 대출 받아서 전액 투자한다 1억 대출 받아서 투자한다 이런 리스크 있는 투자는 하면 안 됩니다. 그린벨트라는 게 풀리는 게 쉬운 게 아니고 또 확실하지 않는 투자는 여윳돈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예, 그 전 재산을 걸어서 인생 역전을 노리겠다. 참 그런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리스크 있는 투자는 하지 말라는 게 저의 첫 번째 이 투자 지론입니다. 예, 안정적인 투자. 예, 덜 수익을 내더라도 안정적이고 확실한 투자. 예, 뭐 언제든지 투자라는 거는 뭐 사고 팔고만 자유롭게 황금성 있는 매물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적게 먹더라도 또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잘못 들어가 가지고 늪에 빠져버린다? 네, 그거죠. 예전에 보면 그 타잔이라는 영화 뭐 여기 지금 연령대 있으신 분들 알 거예요. 그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타잔이 그 밧줄 타고 쭉 가고 하는데 그 밀림에서 늪에 빠지면은 이 지금 자기가 늪으로 들어가면 못 태어나는 거 알면서도 이거를 헤쳐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쭉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올라오죠. 예, 얼굴 덮어버리면 그대로 죽는 거죠. 예, 이게 그린벨트라든지 전혀 그냥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죠. 대북 관계가 좋아지면서 파주에 투자자들 막 몰려든다. 그때도 뭐 빚내서 전재산 투자해도 되느냐. 정말 그 뭐라 할까요? 좀 연세 드신 분이지만 아주 밝고 순수한 그런 어떤 목소리로 전화가 오셔가지고 예. 그때 만약에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예. 지금 대북 관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누구 파주는 이제 쳐다도 안 보죠 지금 당분간은. 그래서 그런 리스크 언제든지 내가 나올 수 없는 그런 늪과 같은 그런 투자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아마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지. 여의도를 투자하겠다. 지금 다 재건축을 빠르게 공급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서울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2년여 만에 재추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2년여 만이라는 게 바로 그때 2년 전에 아마 고 박원순 시장이 한번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 있은 이후 2년이 된 것 같아요. 정부와 서울시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여의도 재건축 정비 사업을 유력한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 보시면은 제가 대략적으로 뽑아보니까 이 지금 여의도의 광장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시범 아파트가 1578세대로 뭐 재건축을 해야 될 아파트 중에는 가장 많은 세대수인 것 같고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이 재건축하는 아파트가 현재 세대가 한 8000세대 정도 대략적으로 되는데 재건축을 하면 용적률을 어느 정도 높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아파트들이 지금 13층, 시범 아파트가 13층짜리고 광장이 14층짜리고 이 지금 중층, 뭐 15층이 안 되는 중층 이하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를 뭐 35층 이상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뭐 정부에서 뭐 49층까지 올려서 용적률을 올려서 뭐 이렇게 개발을 한다고 한다면 근데 그것도 또 문제는 있어요. 정부에서는 어쨌든 간에 임대주택을 공급을 많이 하려고 하고 여기 조합원들은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이 되면 좀 아무래도 임대주택과 본인들의 어떤 주택이 섞어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또 반대의 목소리가 또 높은 거고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는 지금 이거 나오는 게 공공재건축이 이번에 나왔는데 공공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한테 당근을 주지 않고 본인들이 얻어가려고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진행이 힘들다는 건 알아야 돼요. 어쨌든 간에 일반 공급도 많이 하게 해서 재건축하기 위해 빠르게 진행이 되려면 사업성이 높아야 됩니다. 당근을 그만큼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도 1:1 재건축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예. 임대주택 짓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주택, 정부가 원하는 건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거고 조합원이 원하는 거는 임대주택을 적게 지으면서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 일반 분양 공급을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절충점을 잘 찾아야 됩니다.
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 관계자들이. 예. 약간 사업가 마인드로 접근을 어느 정도 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근데 자꾸 정부에서 임대주택만 많이 지으려고 그러고 자꾸 그렇게 해서 하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공공재개발도 하겠다고 했는데 뭐 지금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재건축은 더 어렵습니다. 공공재건축은. 왜? 공공재개발은 지분이 작고 어떤 자산 규모가 작은 것들이 많이 밀접되어 있지만 재건축은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여의도 강남권은 아파트 한 채 몇 채입니까? 그 얼마입니까? 30평대가 17억, 18억 가고 거의 뭐 20억 가까이 가는데 그런 분들이 뭐 쉽게 이렇게 뭐 임대주택 많이 지을 테니까 무조건 하자고 해서 하겠습니까? 새 아파트 살게 해준다고? 그런 접근 방식을 좀 달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내용을 보면 특히 여의도 재건축이 LH나 SH 등 공공참여형으로 진행될 경우 35층 층고 제한을 풀고 35층 층고 제한을 풀겠다는 거는 이제 뭐 49층까지 하겠다는 거. 뭐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그 성수동이 뭐 이제 보면은 트리마저도 그렇고 높은 층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연예인들도 많이 살고 그거 많이 올랐죠. 뭐 10억 이상 올랐죠. 그렇게 되면 180% 용적률 수준을 300% 초과 수준까지 완화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정치권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는 이달 말 발표하는 도심주택공공 확대 방안의 하나로 서울 여의도 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의도 재건축 사업은 서울 도심 내에서 그간 가장 진행이 더딘 정비사업 중 하나로 꼽혀왔다. 자,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2018년 1월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다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가 확정해야 하는 상위 계획인 여의도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심의가 보류된 것이다. 자, 지구단위 계획으로 전체를 어떤 식으로 개발했던 그림이 나와야 재건축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가는 건데 그게 안 나온 거죠. 그걸 안 해버린 이유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강남권의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이걸 안 하는 이유가 이 지금 구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데서는 스탑되어 있는 거예요. 왜? 뭔가 진행을 하면은 거기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집값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진행을 안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조합원들 불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8년 초 여의도 통계발을 개발을 발표했다가 집값과의 조짐이 보이자 그의 바로 개발을 보류시킨 영향. 그 이후로 아예 얘기가 없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보시면 여의도에 이 시범 아파트나 광장 아파트나 공장 아파트, 수정 아파트 이런 지역들 3종 일반 주거지구 상업지역인데 이거를 상향 조절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합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임대주택을 지나치게 많이 지으면 주민동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용적률 규제 완화 없이 그냥 진행시키자는 의견도 많다고 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용적률을 완화를 많이 해줄 테니까 임대주택을 많이 짓자고 하니까 그러려면 아예 그냥 원래 우리는 그냥 원래대로 하겠다. 용적률을 완화해주지 마라. 임대주택을 너무 많이 짓는 거 싫다. 섞이는 게 싫다. 약간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부에서도 뭔가 본인들의 의지대로 하려면 이 재건축이라는 건 조합원들의 사유지 아닙니까? 공공의 땅이 아닙니다. 공공의 마인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또 조합원들도 적당히 양보를 해서 임대주택도 짓고 해서 한번 함께 좀 어우러가는 그런 사회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까지 지금 서울시에 대한 공급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고 어떤 세금 규제책을 쓰더라도 서울시의 이 공급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정부에서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팩트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말까지 지금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에 빠르게 계속해서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 뉴스가 나와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늘 제가 방송 때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여의도가 이 지금 재건축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마포 일대 영등포 일대, 이 일대가 이주 수요라든지 또 투자 수요 일단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고만 해도 어느 정도 기대감이 나오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또 투자 수요가 몰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뭐 또 된다고 한다면 이게 나중에 10년 후가 됐든 언제가 됐든 새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또는 그냥 재건축이 진행된다고만 해도 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변에 대장주들이 올라가면 주변 아파트도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촉각을 세울 필요는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서울시 주택 공급의 지금 흐름
지금 회의에 논의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메일이나 댓글이나 문자를 주시면, 또 여러분들 고민을 주시면 취합해서 또 여러 가지 좋은 컨텐츠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